자, 이제 수업 시작해 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도함수 활용해서 그래프, 3차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4차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를 만났고, 그것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끝날 때쯤에 최대값,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도함수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해 와서 뭐가 뭐지 되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뭐뭐 있었는지 점검을 좀 해보고, 그리고 최대 최소 맞아. 선생님이 이제 그때 왜 숙제 해와 이랬는데 숙제 해본 친구들도 있고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설명하지 않았던 활용 문제, 최대 최소에서 이제 도형 문제 이런 거 선생님이 이제 유형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이쪽 파트 이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하나가 이제 속도가 속도죠. 근데 오늘은 이제 선생님이랑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면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제 묵직한 내용들이 많고, 여기서 이제 더 나가면 속도까지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할 수 있는 그 이제 좀 뭐랄까 그 부담감이 좀 클 수 있어요. 복습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게 많기 때문에 지금 벌써 MIT도 많이 밀렸죠. 그래서 오늘 속도 전까지 이제 들어갈 거고요.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제 수정 사항을 이제 선생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사항은 이제 오늘 진도 나가는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 요 세 가지 파트에서 수정 사항은 네 가지인데요. 일단 이제 가장 앞부분 153쪽부터 펼쳐볼게요. 그 153쪽에서 130번 문제에 실수 K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실수 K의 최소값, 최소 이 두 글자를 이제 추가해 주시고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하지만 지난번에 선생님이 정오표 나눠드렸는데 그냥 홀라당 버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오표에 있는 내용을 교재에 반영하신 분들은 그냥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159쪽. 자, 159쪽에 보시면 134-2번 문제. 134-2번 문제를 보시면 우리 거기 이제 식에 x가 빠져 있어요. 문제에 x가 빠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x4승 더하기 4k 3승 x입니다. 이게 상수항 x에 대한 상수항이 아니라 1차항 계수예요. 그래서 4k 3승 x를 추가해 주시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제 답이랑 해설 과정은 여러분들 보지 마시고 이따가 본 강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134-2번이요. 134-2번이요. 그게 이제 어디냐면 저 뒤에 부등식 파트가 되겠어요. 기본 계산 부분 이따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160쪽으로 가시면 160쪽에 136번 문제에서 문제 끝에 이 조건이 빠져 있어요. K는 양수다 라는 조건을 문제 끝에다가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1쪽에 있는 137번 문제. 자, 161쪽 137번 문제에서 부호가 좀 잘못됐어요. 그래서 뭐 숫자나 뭐 식은 괜찮은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수정 사항을 이제 토대로 오늘 이제 최대 최소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최소. 자, 우리가 이제 잠깐 복습을 하자면 3차 함수와 4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3차 함수 그래프는 몇 개였죠? 3개였죠.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제일 먼저 뭐 했더라?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제일 먼저 뭐 했죠? 제일 먼저 뭐 했더라? 3차 함수를 미분한 함수를 먼저 그렸어. 그게 몇 차지? 2차야. 그러니까 3차를 미분하면 2차잖아. 2차 그래프를 먼저 그렸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거 그려드렸어요. 음수인 거 그려드렸어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거 그려드렸죠. 오늘은 이제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인 거 그려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요 앞에 여기 빈 부분 있죠. 여기 최대 최소 앞에 142쪽. 자, 142쪽에다가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인 케이스 선생님이 이제 다시 한번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그래프. 자, 3차 함수의 그래프인데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이면 우리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래서 fx는 ax 3승으로 시작하는 3차 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라고 가정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근데 오늘은 이제 음수라고 가정을 해보겠어요. 그럼 음수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도함수는 어떻게 되더라?
도함수는 F'은 3ax 제곱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겠죠? 그래서 이제 미분을 했을 때 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여기가. 그죠? a가 음수라고 가정했으니까 여기도 당연히 음수입니다.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상황에서 그래프를 이제 그려볼게요. 자, 요거 뭐였죠? X축이었어요. 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2차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X축과 교점에 따라서 두 점에서 만나는 도함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래요. 만나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도 지난번에 그렸듯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도함수 그래프 그렸는데요.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교점의 개수가 2개이면 이렇게 두 군데를 기준으로 내리라 그랬죠. 자, 접하면 2점을 기준 내리라 그랬어요. 자, 안 만나면 냅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럴 때 원래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우리 뭐 조사했습니까? 도함수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마이너스의 값을 갖느냐, 또 마이너스였다가 0이었다가 마이너스를 갖느냐, 또는 계속 마이너스냐라는 거에 따라서 원래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었냐면 맞불 마니까 어떻게 되죠? 감소, 증가,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감소, 증가, 감소. 그래서 이게 이제 3차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였으면 어디로 시작했다 그랬어요?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근데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3차는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두 번째 감소했다가 살짝 0이었다가 감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였다가 0이었다가 마이너스다 이 말은 뭐냐면 감소했다가 기울기 0이었다가 다시 감소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지점에서 기울기는 0이죠. 여기서 보시면 F' 값이 0이었기 때문에 F' 값이 0이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기울기는 0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야. 그럼 계속 감소죠. 그래서 fx는 이렇게 세 가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땐 항상 뭘 통해서? 도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원래 함수 그래프를 그려라. 뭘 먼저 그려라? 그래프를 그릴 때는 도함수 먼저 그려라. 도함수 그래프 가지고 원함수를 그려라. 이런 얘기죠. 도함. 도함. 저쪽 되게 유명한 짜장면집 이름이 도함. 들어보셨어요? 도함. 여기 해물짜장 진짜 맛있는데 특히 이제 간짜장이 진짜 진리죠. 여러분 한번 드셔보시고. 자, 도함수, 원함수 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4차 그래프를 이제 갈 건데요. 아직 필기 안 하신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필기 하시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 하시고 이제 4차를 그리러 갈게요. 자, 이제 선생님이랑 4차 그려보자. 자, 4차 함수 그래프는요. 미분하면 몇 차죠? 그렇죠. 미분하면 3차죠. 그러니까 4차를 미분하면 3차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차 함수도 자 이제 해보자. fx는 ax 4승으로 시작하는 4차 그래프인데 이 최고차항 계수가 뭐라고 가정하자? 마이너스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미분하면 몇 차죠? 그렇죠. 3차죠. 그래서 F'은 4ax 3승으로 시작하는 3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4ax 3승으로 시작한다? 그럼 이 4a가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3차 그래프가 x축과 몇 개 점에서 만나느냐에 따라 원래 그래프도 이제 그려진다. 그래서 이제 그때 4차 함수 그래프는 몇 개의 모형이었어요? 4개, 4개였죠. 근데 이제 앞에 세 가지가 중요하니까 오늘 선생님 세 가지만 그려볼게요. 자, 이제 첫 번째. 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였을 때는 어떻게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게 3차 그래프였죠.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어디부터 출발해? 감소부터 출발해라. 그래서 감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x축과 세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죠.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 둘 이렇게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극소에서 접할 수도 있고 어디서 접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극대에서 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두 가지인 이 두 번째 모형은 사실은 극소에서 접하거나 극대에서 접한다. 이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점의 개수가 하나짜리인 건 뭐겠어요? 그렇죠. 요렇게 여기 오른쪽에서 이렇게 만나거나 자, 좀 지우고 얘기해 볼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어디서 그렇죠. 왼쪽에서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거나.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우리가 이제 몇 개의 모형으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모형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도함수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렇게 F 프라임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밑에다가 이제 F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자, 그래프 그리실 때 어떻게 들어갔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자, 도함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중요하지 얘가 이렇게 급하게 내려오냐 얘가 완만하게 내려오냐 이런 거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도함수가 플러스면 얘는 뭐야? 그때? 증가. 도함수가 마이너스면 그 구간에서는 감소.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왜 이렇게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써놓냐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헷갈리지 않으시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점을 기점으로 이제 내리시라 라는 얘기였어요. 내려라.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요 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내려라. 이게 내려라. 자,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점. 자,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기점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 그래프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증가 감소. 그죠? 증가 감소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유형 fx 4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최고치 한계에서 음수인 거예요. 그 다음에 뿔 0, 뿔바 이게 뭐냐면 증가했다가 기울기 살짝 0이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 이런 얘기죠. 여기 이 지점이 무슨 점이에요? 기울기가 0인 점. 여기 접선의 기울기 0인 거예요. 여기도 기울기 0이겠죠? 이렇게 만나니까. 자, 또 여기 이제 보시면 뿔마마니까 증가 감소, 살짝 기울기 0이었다가 감소. 그래서 여기 이 점, 요 점과 요 점에서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0이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유형입니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다. 얘도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다. 이런 4차 함수가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왜 2차 함수 같은 4차 함수 그려드렸던 것처럼 얘는 이제 그거랑 비교해 봤을 때 서로 비대칭 구조죠. 이 점에 대해서 대칭 구조가 아니고 비대칭 구조.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 역시 4개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여기 4차 함수에서 첫 번째 유형. 요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상황이냐면 극대와 뭐가 존재한다? 극소가 다 존재한다. 그래서 극대 몇 개? 극대 2개랑 극소 하나가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나머지 이제 그래프들을 보시면 여기 극소 있나요? 그래요. 요 점 극대 극소야? 그죠? 이 점은 극점이 얘는 극점이 아니에요. 얘는요. 얘는 극대 맞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얘는 뭐예요? 그렇죠. 얘 극대예요. 얘는요. 얘는 극점이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극점의 정의가 뭐였어요? 극점의 정의는 미분계수가 존재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게 그 근방에서 그 점 근방에서 가장 큰 값 그러면 극대, 가장 작은 값 그럼 극소. 그래서 그 근방에서의 최대 최소를 극점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계속 감소하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 두 상황에서는 극점이 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얘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기밖에 없네요. 여기. 그래서 이 두 군데가 둘 다 극대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네 가지,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가지 모형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 첫 번째 그래프는 뭐가 존재한다? 유일하게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뭐가 존재한다? 이 극소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인 4차는 감소 증가라서 얘만 극대가 존재했었고요.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인 4차는 지금 보시다시피 증가 감소 하다 보니까 얘만 극소가 존재한다. 그래서 문제에서 4차 함수 그래프가 극대값을 가질 조건, 극소값을 가질 조건은 바로 이 첫 번째 케이스. 뭐냐? 도함수가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x축과 3개의 점에서 만난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는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를 이제 결과물을 토대로 그래프를 그려서 근을 구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늘 방정식, 부등식에 활용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 필기 잘 해두시고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인 3차, 4차 오늘 이제 필기 잘 해두시고 이제 선생님 진도 들어가도록 할게요. 되셨나요? 됐죠? 멈추고 필기하세요. 네. 필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필기 안 하면 이제 막 재수하는 거야. 자, 최대 최소. 악담 맞아요. 필기하시고. 최대 최소 들어가죠. 자, 우리가 최대 최소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여기 그림 선생님이 이제 그려드렸죠. 자, 이제 어떤 그 구간에서 최대 최소 값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최대 최소 파트는 이런 식으로 먼저 뭐가 중요하냐면 제일 중요한 거 여기다 써놓을까?
문제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가 나와. 문제에서 뭐 최대값 최소값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닥치고 뭐해? 우리는 무조건 미분이야. 그래서 어떤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는 무조건 뭐 한다? fx의 그래프를 그린다. fx의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건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예요? f의 도함수를 통해서 f를 그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처음 기초 개념이니까 도함수를 그린 다음에 원함수를 그려라 이제 요걸 계속 강조할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니네가 베테랑이 되잖아. 그럼 이제 굉장히 전문가 수준에 이제 올라가면 그러면 도함수 가지고 굳이 원래 그래프를 그릴 필요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3차, 4차 그래프를 바로 그리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제에 이르를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까지는 기초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고난도 4점짜리 이런 모의고사 문제들도 이제 푸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코로나 시대가 이제 너무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까 모의고사 같은 것도 제대로 이제 실시가 안 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3이 되면 내년에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이제 급격히 없어지고 또 모의고사를 잘 보게 되고 또 여러분들 실제로 고3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모의고사 에 대한 긴장도가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모의고사라는 거에 대해서 특히 수학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 안 했으니까 이렇게 대충 깔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코로나도 이제 많이 완화될 것 같고 선생님 생각에 그리고 여러분들 고3이니까 이제 이번 겨울방학부터 이런 수원수투 고난도 문제를 좀 푸시면서 이제 좀 모의고사 대비 감각을 좀 키워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그럴 때는 바로 그래프를 그려서 가게 될 거다. 근데 지금은 도함수 그려서 원함수 그려라. 그래서 이제 문제를 선생님이 그때 왜 그렇게 풀어드렸죠? 지금 기본 계산 문제 풀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 유형 하나 풀어줬어. 그래서 그때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x제곱 빼기 6x 더하기 8 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3차 세제곱하면 얘 몇 차식이야? 그죠? 6차가 되니까 아유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이 괄호 부분을 어떻게 했어요? 이 괄호 부분을 치환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잠깐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 괄호 부분을 뭐 새로운 문자로 이렇게 치환을 하시죠. 그래서 이게 문자로 치환한 다음에 그때 어떻게 풀었냐면 1단계 제가 뭐냐? x제곱 빼기 6x 더하기 8이 뭐냐? 그걸 이제 t라고 넣고 이 t 값의 범위를 먼저 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쟤를 t로 치환했기 때문에 y는 t 3승 마이너스 12t 플러스 a라는 이제 3차 함수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그럼 머릿속으로 바로 생각해봐. 최대 최소는 무조건 그래프야. 그럼 최고차 한계수가 1인 양수니까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려서 최대 최소 찾을 건데 문제는 뭐야? 아니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범위 정해져 있을 때 이 범위는 과연 x의 범위예요? t의 범위예요? 그죠? x의 범위죠. 원래 주어진 범위니까. 그래서 이 2 이상 5 이하라는 건 반드시 x의 범위다. 근데 우리는 지금 t에 대한 함수야, x에 대한 함수야. 치환을 하고 나면 t에 대한 함수다. 그래서 이렇게 오실 때 반드시 뭐 하셔야 돼? 이렇게 치환하는 과정을 거칠 때는 이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먼저 쓰고 가야 돼요. 그래서 1단계가 되게 중요한 게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구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x제곱 빼기 6x 더하기 8이 뭐냐면 아래로 블록이었죠. 그리고 여기 대칭축이 얼마예요? 여기가 3이었죠. 근데 x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였냐면 2부터 5까지라서 얘가 2고 얘가 5야. 이렇게 이제 범위를 이렇게 정해서 이 범위 안에서의 t의 최대 최소를 찾았어요. 그래서 t의 범위를 먼저 썼어요. 그때. t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뭔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범위를 가지고 이 3차 그래프의 최대 최소를 찾으러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들이 어땠는지를 한번 그때 결과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요 따라하기를 좀 풀어주시고 안 되면 질문하세요. 사실 따라하기는 대표 유형보다 조금 더 쉽게 선생님이 구성을 했으니까요. 도전해보세요. 자, 대표 유형 2번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123번. 자, 123번은 다음 2차 함수에서 점피에서 x축에 내리는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상황을 그림으로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자, 이렇게 이제 y축, x축 이렇게 됐고, 자, 그래프가 2차 함수가 줬는데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이에요. 그죠? 위로 블록이죠. x축과 0과 3에서 만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점피? 자, 점피가 뭐냐면 0과 3 사이에 어떤 점, 그러니까 0과 3 사이에 어떤 점 하나 이렇게 찝어볼게. 이렇게 찝어봤어, 선생님. 이렇게.
선택해봤어. 근데 이 점P를 여기서 이제 골라봤더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점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1. 자, 점P에서 이렇게 내리면 그게 이제 수선의 발이 H1이에요. 자, 그리고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뭐라고 했어요? H2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쫙 내리시면 여기가 H2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 자, 요 사각형의 넓이, 요거의 최대를 이제 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 이제 가볼게요. 자, 1단계. 자, 그럼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돼요? 자, 요 점P의 x값을 뭐라고 놓을까? 여기를 이제 우리가 x라고 놓는다면 넓이는, 자, 쓰자. 넓이는, 자, 사각형의 넓이 공식 뭐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래서 x에다가 세로의 길이를 이렇게 쓸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x일 때 함수값이 뭐냐면 여기다 x를 넣었더니 그게 뭐냐면 x,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점P의 좌표가. 그래서 y의 좌표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좁아 3x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x 3승 3x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네요. 자, 근데 이 3차 함수에 이 3차 함수에 뭘 구하래요? 최대값. 이 넓이를 표현을 해봤는데 넓이가 어쨌든 이런 3차 식이 나왔고 어쨌든 이 3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 이전 시대는 이제 이전 먹으세요. 우리가 이제 뭘 하면 우리가 이렇게 넓이를 표현하시면 이제 이전 시대는 이전 먹으세요. 그러면 이 3차 함수의 최대값을 찾으라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2단계 저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도함수 가지고 원함수를 그려라 계속 강조했는데 사실은 뭐 바로 그릴 수 있으면 뭐 바로 그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그릴 수 있나요? 있죠. 바로 선생님이 혼자 너무 대답했나? 그러니까 얘를 이제 우리가 뭐 hx라고 한다면 얘 이제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니까 증가부터 시작해 감소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죠. 감소니까 이렇게.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일 땐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hx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 이런 점 무슨 점이었어요?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었죠. 그래서 살포시 한쪽에서 h'을 좀 해보자. 그랬더니 얘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6x입니다. 자, 얘가 0이 되는 점 찾으려면 인수분해를 좀 해봤더니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도함수가 0이 되는 점, 얘가 0이 되는 점 누구예요? 0 또는 2가 되죠. 그래서 도함수가 0이 되는 점 바로 0과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h'이 0이 되는 지점 바로 0과 2일 때여서 hx 그래프에서의 극소 극대가 어디인지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아무 말이 없었으면 x의 범위가 없었으면 사실 이 그래프에 최대 최소값 존재하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hx의 최대 최소 존재해? 아니 왜냐하면 엄청 커지죠. 양의 무한 들어가잖아. 그럼 이건 최대값 없다고. 그럼 이게 내려가잖아. 그럼 음의 무한대 있니?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못해. 그런데 문제에서 줬어요. 0과 3 사이.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다 라는 걸 반영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반영을 했을 때 0과 3 사이에서 짜잔, 자 0과 3 사이 짜잔 이렇게 되죠. 이 체크 포인트, 체크 부분에서 최대값이니까 언제 최대예요? 그쵸. 2일 때 최대입니다. 그 답을 2라고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일 때의 함수값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언제 최대냐가 아니고 최대값이라는 건 2일 때 최대인데 그 값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2 대입하시면 여기다 2 대입하시면 얼마죠? 마팔 12, 4. 그래서 2일 때 4라는 값을 지금 여기다가 대입해서 찾으면 최대값은 4다 이렇게 들어가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반드시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도 당연히 나오는 문제인데 이렇게 도형 문제 첫 번째에서는 평면 도형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표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의 최대였냐면 넓이의 최대이기 때문에 생각의 순서를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넓이를 먼저 표현한 다음에 최대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넓이를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넓이를 쓰시고 얘가 몇 차 함수냐 그랬더니 3차였어요. 근데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 두 개니까 우리가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그리시고 0과 2일 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최대값이 언제냐? 2일 때 최대니까 그 값이 4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정답은 4번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문제 당연히 여러분 하실 거라고 믿고요. 자, 그럼 선생님은 바로 그 다음 대표형으로 갈게요. 125번.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높이가 10인 직원 뿔에 내접하는 직원 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이랬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직원 기둥의 부피가 최대입니다. 직원 기둥의 부피가 최대? 직원 기둥의 부피가 뭘까요? 먼저 생각해보자. 직원 기둥의 부피. 자, 어디에 접한다 그랬냐면 원뿔, 즉 원뿔에 내접하는 직원 기둥이야. 그러니까 어떤 직원 기둥? 직원뿔. 직원뿔이 뭐야? 그냥 원뿔이라고 하지 왜 직원뿔이야? 이게 봐봐. 우리가 원뿔 하면 반드시 이거 먼저 생각하니까 직원뿔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원뿔이에요? 얘도 원뿔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원뿔, 얘도 원뿔이야. 근데 그 중에 직원뿔은 얘가 직원뿔이야. 직원뿔이 뭐였어요? 여기 위에 점에서 이렇게 내렸을 때 이게 90도. 얘와 얘가 90도를 이루는 거. 이게 직원뿔이죠. 그래서 직원뿔을 우리가 이제 하나 그려보겠어요. 자, 이게 직원뿔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얘가 원의 중심, 밑면의 원의 중심 여기서 90도입니다. 자, 근데 저기에 이제 뭐가 내접했냐면 원기둥이 이제 내접하는 거죠. 그래서 원기둥을 또 그려보세요. 여기다가 짠. 이렇게 되죠. 선생님 그림 되게 잘 그리죠. 옛날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입상한 경력도 있다니까요. 고려청자 비대칭으로 그려가지고. 알았어. TMI니까 빨리 진도 나갈게요. 자, 그럼 저기서 직원 기둥의 부피를 이제 써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 아니, 직원 기둥의 부피? 그럼 이제 봐봐. 어디에 집중하냐면 직원 기둥의 부피 여기야. 여기 원기둥이라고. 이거야, 여기 이제 집중해. 자, 그럼 직원 기둥의 부피를 씁시다. V는. 자, 직원 기둥의 부피는 파이. 그다음 뭐의 제곱? 반지름의 제곱, 그다음 높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밑면의 반지름을 이제 우리는 이제 R이라 그럴게요. 그다음에 높이를 H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디가 R과 H라고 선생님 놓은 거냐면요. 여기 있죠. 여기를 이제 R이라고 놓은 거고 여기를 이제 H라고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R과 H의 변수가 몇 개냐면 2개죠. 우리가 지금 이 부피의 무슨 값? 최대값을 찾아야 되는데 얘 최대 최소 문제인데 변수가 2개라서 안 된단 말이야. 변수를 하나로 정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지금 어떻게 가야 되냐. 근데 이제 도형 문제는 쌤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스포를 하자면 이런 도형 문제는 사실 어떤 관계가 많이 존재하냐면요. 이런 관계가 존재합니다. 눈치채셨나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직각삼각형 2개가 보이시죠? 물론 이제 요거랑 전체랑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각형 2개, 요 작은 거랑 요 큰 거는 사실 땡땡 관계죠. 무슨 관계? 땡땡 관계. 그게 뭐죠? 닮음. 그래서 닮음을 이용해서 R과 H의 비율을 지금부터 이제 써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보자. 자, 이거 대 이거는. 자, 뭐 대 뭐라고? 높이 대 밑변. 그죠? 높이 대 밑변은 전체 높이 대 밑변. 이렇게 가보자. 자, 그렇게 가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밑면의 반지름이 4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가 4고요. 그리고 높이가 10. 이게 전체가 10이에요. 이게 10.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를 선생님이 이제 잠깐만 따로 그리자면 지금 이런 거예요. 90도, 90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전체 높이가 10이니까 여기 전체 10이고, 자, 밑면의 반지름이 4니까 여기가 4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원 기둥의 반지름을 R이라고 놨으니까 여기가 R인 거예요. 그 다음에 직원 기둥의 이제 높이가 어디냐면 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거를 이제 H라 놓은 거예요. 파란 색깔로 선생님이. 자, 그러면 닮은 비를 어떻게 쓰십니까? 얘 대 얘. H 대 R이에요? 아니죠. 요 부분만 써야죠. 요 부분이 뭐야? 10 빼기 H죠. 그래서 10 빼기 H 대 R. 자, 여기다 써보자. 10 아이고 깜짝 놀래. 없어진 줄 알고 너무 놀랐어요. 네. 10 빼기 H 대 10 빼기 H 대 R은 자, 뭐 대 뭐예요? 10 대 4, 즉 5 대 2죠. 그래서 X자로 곱하시면 20 빼기 2H는 5R이다. 이렇게 써주고, 자, 이제 요거를 이제 가볼 건데, 이거를 R로 통일할래, H로 통일할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문제에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최대값을 구해, 이게 아니고, 최대일 때 그 순간, 반지름을 구해. 그랬으니까 뭐에 대한 얘기야? R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거를 다 뭐로 바꾸는 게 좋아요? 그렇죠. 다 R로 바꾸는 게 좋겠죠. 그래서 H를 R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EH는 20 빼기 5R. 그래서 20 빼기 5R을 뭐로 나눈 거? 그게 뭐로 나눈 거? 2로 나눈 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 2H 넘기면 2H고 아니 5R을 넘기면 이렇게 되니까 20 빼기 5R을 2로 나눈 거. 그게 H가 됩니다. 그래서 부피를 다시 한번 써보면 Y는 2분의 파이는 앞으로 쓸게요.
자, 2분의 파이는 이제 앞에다 갖다 쓸게요. 그 다음에 r제곱과 얘를 곱하시면 20r제곱. 자, r제곱 곱하시면 마이너스 5r 3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부피인데 이 문제에서 부피의 최대를 찾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사실 앞에 상수는 여러분 보세요. 요 상수는 사실 곱하나 마나죠. 왜냐면 이게 양수니까 우리는 뭐만 보시면 돼? 얘가 최대면 그죠? 전체도 최대다라는 것에 착안해서 굳이 2분의 8을 여기다 전개하지 마시고 요 식만 보고서 그래프를 그려도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이 전체가 부피인데 앞에 이제 양수인 상수가 있으면 얘를 이제 따로 생각하시라고요. 굳이 이제 이거를 곱하지 말고 그냥 얘가 최대면 전체 최대, 얘가 최소면 전체 최소 이렇게 되는 거죠. 양수를 곱하나 마나니까. 그럼 얘가 최대인데 얘 최고차 한계수 양수야 음수야? 그죠? 마이너스 5로 시작해요. 그러면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면 이렇게 시작하는데 음수면? 그죠? 감소 증가 감소죠? 그래서 감소 증가 감소를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지점과 요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면 극점이죠. 미분에서 0이 되는 점. 그래서 요 파란 색깔 그래프가 사실은 뭐냐면 y는 20r 제곱 빼기 5r 3승이라는 3차 그래프고요. 얘 미분하시면 y 프라임은 40r 빼기 15r 제곱이에요. 얘가 0이 되는 점이에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점은 하나는 0 나오네요. 그죠? 그리고 하나는 r 제곱은 15분의 40r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약분하시면 r은 3분의 8. 여기 3분의 8이 하나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좀 지울게요. 어디가 3분의 8이냐면 자, 미분에서 0이 되는 점 찾았더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분의 8이었어요. 이렇게. 자, 문제에서 언제 최대냐 그랬는데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만 그냥 주면 최대값 없어. 최소값 없어. 그런데 아까 앞에서 봤던 대표 유형과 달리 얘는 아래 범위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아래 범위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자, 여기다 쓸게요. 우리가 아래 범위를 없는 문제, 아래 범위 없는 문제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활용 문제는 아래 범위 안 줘요. 야,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래 범위를 여기다 쓰신다면 여기서 우리 그거 보이시죠? 당연히 반지름이니까 R은 당연히 무슨 값? 양의 실수고요. 아까 H를 이렇게 썼을 때 기억나세요? H도 당연히 어떤 수? 양의 실수겠죠. 높이니까. 즉 얘가 양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R은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고 그래서 R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고 그래서 R이 0보다 크고 쟤도 0보다 커 2분의 20 빼기 5R도 0보다 크다 이렇게 둘 다 양수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양수라는 얘기는 R은 뭐보다 작아? 4보다 작다는 얘기죠.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래서 여기네요. 4가 요 정도. 그래서 그 범위 그 사이 0과 4 사이에서의 최대값을 찾아라. 지금 이런 얘기가 전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0과 4 사이에서 최대는 당연히 누구일 때야? 3분의 8일 때가 가장 높은 값을 찍고 내려오니까 3분의 8일 때 최대다. 그래서 R이 3분의 8일 때다. 정답 몇 번? 3번에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표 유형 문제는 이제 뭐가 중요했냐면 일단 부피의 최대, 부피의 최대를 찾기 위해서 일단 부피를 찾았는데 이렇게 도형, 입체 도형은 닮은 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닮은 비를 이용해서 변수를 하나로 설정하시는 거. 자, 설정했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어. 근데 마지막에 이제 디테일하게 뭘 완성하셔야 되냐면 아래 범위 완성.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변의 길이는 항상 양수기 때문에 R과 H가 양수여서 그거 반영해서 최대 최소를 찾으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밑에 있는 문제는 따라하기 문제는 문제가 쉽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x의 범위를 줬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주는 건 거의 희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건 거의 없어요. 보통 도형 문제는 안 줘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개념의 맥이니까 선생님이 뭐 사후정이나 이런 시리즈의 교재가 아니고 개념의 맥 교재니까 간단하게 풀어라. 그래서 선생님이 힌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안 줘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로가 x, 세로가 4 빼기 x, 높이가 x 더하기 4니까 저런 조건을 안 주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이 등장하는 모든 길이가 양수다 이렇게 쓰고 나서 이 범위를 유추해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 가지고 부피의 최대값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 직육면체의 부피가 뭐냐? 직육면체 부피는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곱한 거 아니냐? 그래서 x랑 4-x랑 4 플러스 x를 다 곱한 함수 요 3차 함수를 그리셔서 최대를 찾으시면 되는데 얘가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야 음수야?
그죠? 음수죠? 그래서 요렇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미분에서 0이 되는 점 어딘지 이렇게 찾아주시고 이 범위 안에서의 최대값을 결정하시면 돼요. 지금 최대가 될 때의 x값을 물어본 거예요? 아니면 최대값을 물어본 거예요?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x값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그 지점에서의 y값을 물어본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시도를 하세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방정식으로 가볼게요. 자, 방정식. 우리가 사실 방정식의 활용, 요거는 우리가 굳이 이제 선생님이 챕터를 왜 빼놨냐면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인데,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 그래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여기다가 이제 따로 뗐는지를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잠깐 보시면 127번. 다음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1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요거 보이시죠? 1번을 보죠. 1번. 자, x3승 빼기 3x제곱 더하기 4가 0이 될 때 실근의 개수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 뭐 하면 되냐면 그냥 얘를 fx라고 지정하세요. 그러면 fx라고 지정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fx가 언제 0이 되니? 즉 이게 무슨 뜻이죠? 이 y값이 0이 된다는 건 사실 y가 0이라는 건 사실 무슨 축이에요? 그렇죠. x축이죠. 그래서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 구하라는 게 뭐냐면 사실 여기서 y는 x3승 빼기 3x제곱 더하기 4라는 3차 함수와 x축이라는 직선과의 교점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방정식에서 실근을 이렇게 물어본 거는 바로 그래프의 교점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우냐고요. 사실 이 아이디어 자체도 처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어디서 배웠냐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은 0이야. 이거 실근 얼마야? 라고 그랬어요. 실근 얼마예요? 그죠? 실근 1과 3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y는 이라는 이차함수, y는 0이라는 x축. 그래서 x축과 이차함수가 자, 이차함수를 그려보자. 자, 이차함수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라는 이차함수. 그리고 y는 0, y는 0은 x축. 이렇게 언제 만나냐? 1과 3에서 만난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은 뭐로 해석했냐면 좌변과 우변에 있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들이 만나는 교점의 무슨 값? x값. 그래서 그래프의 교점의 x값, 그래프의 교점의 x값을 찾으시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이디어 자체를 이제 우리가 어디로 업그레이드한 거냐면 2차를 3차 그래프로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그래서 3차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 몇 개 점에서만 지금 이거예요.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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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떻게 되죠? 지금 없어진 거죠? 너무 선생님 너무 혼자 있는데 황당해가지고 진짜. 지금 없어진 거야? 그래요. 뭐 없애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자 이제 없애고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요런 3차 함수 y는 이라는 3차 함수와 y는 0이라는 무슨 축? x축. 얘네들과의 교점을 이제 구하라는 얘기야. 이 방정식 실근이라는 게. 그래서 제일 먼저 1단계 뭐 해야 돼? 좌변에 있는 그래프를 봐봐. 자, y는 x3승 빼기 3x제곱 플러스 4거든. 얘 미분해봐. 그럼 미분하면 뭐야? 3x제곱 대 또 마이너스 6x죠. 자, 미분해서 얘가 뭐가 되는 점? 얘가 0이 되는 점을 찾을 거야. 그럼 얘가 0이 되는 점 찾으려면 3x로 묶어봐. 그럼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려면 0 또는 2야. 자, 이렇게 이제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이렇게 두 개나 찾았어요. 그 말은 이제 그래프 개형이 이제 잘 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니까 뭐 이것도 있었고 미분해서 0인 점 하나 있는 것도 있었고 미분해서 0인 점이 없는 애도 있었는데 미분해서 0인 점이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이 두 개나 있다라는 건 몇 번째예요? 그죠? 첫 번째, 이게 아니고 첫 번째 그래프다. 그러면 미분해서 0인 점 하나가 0, 하나는 2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그래프인데 함수값을 또 조사를 해봐야 x축과 어디서 만나는지를 조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2단계. 자, 함수값을 조사해볼게.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부르기 편하기 위해서 요 함수를 fx라고 놨죠 아까. 그러면 f0와 f2를 조사해보자. 함수값. 그랬더니 0일 때 얼마야? 그랬더니 여기다 0 대입해봐. 여기다 0 대입하면 얼마? 그죠? 0 대입하면 4야. 2 대입하면 얼마? 그랬더니 8, 마이너스 12, 0.
2 대입할 때 0이야. 오, 2일 때 0이라는 얘기는 x축이 어디서 만난다는 얘기야. 여기서 x축이. 2일 때 0이란 얘기는 2일 때 0이란 얘기는 x축이 어디야? 2일 때 0. 여기가 x축. 그래서 여기가 x축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네? 하나, 둘 이렇게. 그래서 교점의 개수 몇 개다? 둘 이렇게 해서 답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교점의 개수 구하란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고 선생님을 그리는 건 우리가 오늘까지 다 한 내용이다. 사실은 우리가 선생님이 수업을 안 해도 된다. 라고 선생님은 생각하지만 선생님이 여기서 수업을 마무리하면 또 여러분들 되게 아쉬워할까봐 선생님이 이제 친절하게 4차 그래프를 이제 갈게요. 자, 그럼 4차 그래프를 갈게요. 자, 4차. 4차는 지금 4차가 4번밖에 없으니까 선생님 이제 4번만 얘기해 볼게요. 4번 또 할 얘기가 있거든요. 자, 우함수, 기함수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4번 문제를 좀 풀고 4번 풀이를 아까처럼 똑같이 풀고 끝날 때 요 얘기와 더불어서 우함수, 기함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4차 함수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야. 자, y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얘는 뭐와 뭐의 교점이냐면 y는 x사승 어쩌고 저쩌고라는 그래프랑 그리고 y는 0이라는 무슨 축? x축과의 뭐다? 기억 지읒이다. 기억 지읒이 뭐야? 교점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어. 그래서 4차 그래프를 먼저 그리려고 지금도 뭐 하냐면 1단계 닥치고 미분하자. 당미. 선생님이 이제 당미!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뭘 생각하시면 돼요? 닥치고 미분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돼요. 이제 당미를 하면 y''은 4x 3승 또 뭐야? 마이너스 8x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미분해서 뭐가 되는 점? 0이 되는 점 찾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뭐로 묶어요? 그죠? 4x로 묶어. 그러면 x제곱 빼기 2야. 지금 선생님 되게 중요한 얘기하는데 지금 자고 있다. 그러면 이제 대학 갈 마음이 없다는 거죠. 자지 말고 봐. 자는 사람 다 보여요 지금. 네, 여러분 지금 핸드폰으로 보면서 보지. 다 보여요 지금. 자, 미분해서 0이 되는 점 이게 뭐냐면 x가 0도 있고요. 네, 뿔마 루트 2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 군데인데요. 그렇다면 3차 함수를 그래프를 먼저 선생님이 그려줄게. 봐봐 이제. 조금 이제 보시라고. 자,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이 마이너스 루트 2, 0 그리고 루트 2였거든요. 그래서 3차 그래프를 그리실 건데 선생님 그릴 건데 최고차 한계수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러면 증가 감소 증가로 시작해 아니면 감소 증가 감소로 시작해? 그렇죠. 최고차 한계수 양수면 증가 감소 증가로 시작합니다. 아직까지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프 그리는 게. 그래서 보면서 따라오세요. 헷갈리면. 그래서 이게 도함수예요. 이게 이제 y''인데 이거 가지고 이제 원래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럼 원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맞불.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감소, 증가다. 이게 이제 저 4차 함수. y는 x 4승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지금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루트 2, 여기가 0, 여기가 루트 2였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까지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뭐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함수값을 조사했죠? 그래서 함수값 조사를 좀 해볼게요. 2단계. 자, f 마이너스 루트 2랑 f 루트 2를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그래요. f 근데 마이너스 루트 2나 루트 2나 여기다 대입하면 다 어때? 서로 같은 값 나오겠죠? 근데 루트 2를 집어넣으면 이제 4에서 해볼까요? 루트 2, 4 빼기 2, 4, 8 더하기 2 이게 얼마야? 마이네 마이죠? 그 다음에 지울게요. 그 다음 하나 더 띠용. 그 다음에 0일 때. 근데 0일 때는 얼마요? 2예요. 호호. 그럼 루트 2를 집어넣을 때랑 얘를 집어넣을 때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봐봐. 높이가 서로 같다는 얘기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루트 2고 얘가 루트 2일 때인데 서로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높이가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가 사실 높이가 같은 거예요. 그 높이가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2였고 0일 때 여기가 0일 때 함수값 여기가 0일 때 함수가 2니까 여기 높이가 2인 거예요. 그죠? 지금 이제 몇 쪽을 보고 계시냐면 151쪽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151쪽.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지금 뭐와의 교점? x축과의 교점을 찾아야 되니 여기서 x축을 여기다가 이제 그리시려면 어떻게 그려요? 마이와 2 사이에 0이라는 값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x축을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까지만 해도 얘가 x축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x축의 어떤 위치를 바로 파악할 수는 없어요. 뭘 해야만? 이렇게 함수값을 조사해야만 x축의 위치를 디테일하게 잡으실 수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1일 때 함수값이 같은 관계로 같은 높이구나, 극소가 두 개가. 그리고 극대값은 2구나. 그래서 극소값 마이너스 2, 극대값 2입니다. 그러니까 0인 위치는 x축의 위치는 그 사이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그리니까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4개의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요 4번의 정답은 4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정식의 근을 구해라 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왜 2차 방정식에서, 왜 2차 방정식도 보면 2차 방정식 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 판별하는 거, 우리가 항상 늘 뭐 근의 공식 써가지고 근을 구한 다음에 가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거, 우리 뭐 배웠죠? 판별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3차 방정식도 판별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판별식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실근이 서로 다른 두 개인지 서로 같은 두 근인지 실근이 안 존재하는지 이렇게 했던 판별식처럼 3차 방정식도 이제 자주 나오니까 요게 나와요. 그래서 3차 방정식에서 근을 판별하는 방법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데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3차 방정식은 이제 4차는 없어요. 4차는 안 배워요. 3차만 이렇게 배워요. 그래서 3차 방정식에서 근을 판별할 때 우리가 이제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으로 판별합니다. 왜 이렇게 이제 하면 사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아요? 사실 이런 질문을 또 실제로 쌤이 작년에 받았었는데 대치동에서 어떤 친구가 이러는 거야. 선생님 근데 3차를요 인수분해하면 1차 곱하기 2차잖아요. 그치? 그러면 1차랑 2차로 인수분해가 되면 이 2차씩 나오니까 여기서 판별식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면 약간 이제 좀 번거로운 부분이 발생하는 게 2차 인수분해를 일단 해야 되는 부분. 인수분해를 이렇게 인수분해 안 되면 이제 불가능하죠. 인수분해를 해야 되고, 인수분해를 해서 판별식을 가지고 근의 개수가 단순히 2개야, 1개야, 빵개야 이렇게 조사하기에는 여기서 나온 근이랑 얘가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또 조사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도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판별식을 가지고 근의 개수를 단순히 조사하면 이 근이랑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는데, geb히지 않으면 서로 다른 세실근, 겹치면 뭐 중근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총체적 난국 총체적 난국. 그래서 이렇게 가지 말란 얘기야. 이렇게 가지 마. 그래서 어떻게 가시냐면 그냥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은 한 번에 그려서 생각하자, 지금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옆에다가 여러분 그림을 이제 그리실 건데, 자 여기 그림을 3가지를 그릴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요렇게요. 자 이렇게 갑시다. 첫 번째, 극대값과 극소값이 곱해서 음수란 얘기는요, 여러분 이게 극대극소가 다 존재한다라는 걸 가정하고 판별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극대가 여기고 얘가 극소값이잖아요. 근데 곱해서 음수란 얘기는 얘랑 서로 같은 부호란 얘기야, 다른 부호란 얘기야? 그죠, 다른 부호란 얘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어떤 느낌이냐면 fx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느낌? 극대와 극소가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려면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극대값이 양수고 뭐 극소값이 음수,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부호여야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죠. 곱해서 음수라는 게.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y는 fx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졌을 때 x축과의 교점은 그럼 몇 개가 되냐? 그랬더니 하나, 둘, 셋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x축과의 교점은 3개가 돼버려요. 그래서 실근 몇 개다? 3개다. 그리고 이 3개는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실근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해서 0이 되는 케이스를 이제 그려볼 건데요. 2개를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둘 중 적어도 하나가 얼마라는 얘기죠? 그죠? 둘 중 적어도 하나가 0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근데 뭐 둘 다 0일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죠. 이 그래프를 그려봐요. 둘 다 0일 수 있어요? 얘도 0이고 얘도 0일 수 있냐고요. 지금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증가하는 그래프 개형인데 그럴 순 없죠. 그래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 그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주시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극대에서 접하는 케이스, 이렇게 극대에서 접하는 케이스, 또는 극소에서 접하는 케이스. 이렇게 우리가 극대값이나, 자 극대값이 이렇게 0이거나 극소값이 0인 케이스를 이제 그려봤어요. 근데 이렇게 그리고 나서 보니까 둘 중 하나가 0인 케이스, 그러니까 극대에서 접하거나 극소에서 접하거나 이런 케이스는 반드시 x축과 몇 개 점에서 만나요? 하나, 둘, 그죠? 하나, 둘, 몇 군데?
두 군데. 그래서 두 개다. 근데 실근이 두 개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실근이 사실은 두 개, 실근이 두 개다? 이게 말이 맞아요, 이게? 3차 방정식에서? 아니요. 실근은 사실 세 개인데 두 종류인 거죠. 두 종류. 그래서 실근은 반드시 세 개. 여기서 세 개 존재하는데 두 종류예요. 두 종류. 하나는 중근, 또 다른 실근 이렇게. 그래서 중근은요. 근의 개수가 몇 개로 쳐야 되냐면 중근도 근의 개수가 두 개예요. 중근을 근의 개수가 하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근은 서로 같은 두 실근이란 뜻이기 때문에 중근은 실근이 두 개라는 얘기예요. 같은 종류 한 종류가 두 개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근 하나 실근 하나 있다 이런 얘기는 토탈 실근이 세 개인데 서로 같은 두 근 하나 한 종류 그리고 또 다른 근 하나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심플하게 얘기하려면 한 실근과 중근 이렇게 얘기하자는 얘기죠. 중근과 실근 이렇게 얘기하자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토탈 총 실근은 세 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해서 양수가 되는 케이스. 자, 두 개를 곱해서 양수가 되려면 서로 같은 부호예요, 다른 부호예요? 그죠? 같은 부호죠.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여야 곱해서 양수다. 이제 그거를 여기다 이제 그려보자.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그려져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극대 극소가 둘 다 양수 또는 둘 다 음수이려면 이런 식으로 극대 극소가 둘 다 음수인 거. 이렇게 되면 x축과 몇 개 점에서 만나요? 하나 또 하나.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실근이 하나 존재하는 거 맞아요. 이땐 실근이 하나 존재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어머 3차 방정식은 실근 허근 합쳐서 복소수 범위에서 근이 몇 개죠? 세 개잖아요. 근데 실근이 하나라는 얘기는 허근이 몇 개? 두 개. 그래서 한 실근과 두 허근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3차 그래프를 그릴 때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에 따라서 근의 개수를 빠르게 판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3차에서는 근 판별하실 때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시면 좀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자, 그럼 이제 넘어가죠. 문제를 볼게요. 자, 문제를 보기 전에 아까 요 얘기 하려고 그랬죠. 우함수, 기함수. 저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4번에다 뭐라고 쓰시냐면 선생님이 이제 간단하게 먼저 얘기할게요. 우리가 어떤 그 그래프가 이제 대칭성을 갖는 상황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우함수, 기함수예요. 자, 지금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칭성, 대표적인 대칭성 얘기할 때 우함수, 기함수 얘기합니다. 이 우함수, 기함수에 따른 정적분 이런 것들이 이제 적분 파트에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특징은 적분에서도 여러분들을 만날 거라서 되게 중요한 주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고요. 자, 우함수, 기함수라는 얘기 예전에 이제 선생님이 얘기 많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함수는 뭐에 대해 대칭인 함수를 말하냐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우함수라 그러고요. 기함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말해요. 자, 요거 대칭성 이제 그래프로 선생님이 보여드리면 조금 느낌이 더 올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자, 우함수는 뭐에 대해 대칭이냐면 y축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4차 함수 중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y축에 대해서 접었을 때 일치하는 함수가 우함수예요. 자, 기함수는 뭐였냐면 원점 대칭. 그래서 원점 대칭인 그래프가 뭐 이렇게 1차 함수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여기 3차 함수 중에서도 하나 그려볼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x3승, 마이너스 x3승 그래프 같은 거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함수 두 개, 기함수 두 개 쌤이 그려드렸는데 우함수, 기함수를 이제 표현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우함수 보실까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x일 때고 여기가 x일 때면 높이 어때요? 같죠? 마이너스 x일 때와 x일 때 높이가 같아요. 그래서 우함수 표현하는 말 등식이 뭐였냐면 마이너스 x일 때와 x일 때 함수값이 같다. 이게 우함수였고 기함수는 뭐냐면 여기 볼까? 여기가 마이너스 x일 때고 여기가 x일 때야. 근데 x일 때 함수값과 마이너스 x일 때 함수값은 서로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함수, 이런 기함수는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뭐 마이너스 5야. 그러면 1일 때 함수값은
오다 이런 얘기야.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야. 그래서 마이너스 x일 때 함수값은 x일 때 함수값이랑 뭐가 반대야? 부호가 반대야. 절대값은 같으면서. 그래서 요 앞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붙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우함수는 그냥 같고요. 우함수는 그냥 같고요. 기함수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막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우함수는 성격이 어떠냐면 되게 우유부단한 애들 있지. 야 오늘 우리 저녁 뭐 먹으러 갈래?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야 오늘 무슨 라면 먹을까? 했더니 글쎄 네가 골라. 우유부단. 자 우유부단한 애들은 자 마이너스 애가 튀어나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100만 년 동안 고민하다가 못 튀어나왔어. 그래서 마이너스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무슨 라면 먹을까 고민하다가 라면이 다 팔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튀어나갈까 말까 고민했어. 수만 년. 그랬더니 없어진 거야. 고민하다가. 우유부단한 함수는 그래요. 마이너스가 없어졌어요. 마이너스가 없어지면 우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우유부단해서. 기함수는 뭐냐면 기가 엄청 센 애들 있지. 기함수는 기센 함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기가 너무 세가지고 튀어나와 버린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튀어나온 애들은 아 기함수구나. 기가 세가지고 우함수는 아유 귀여워. 마이너스 없어졌구만. 그래서 우함수는 마이너스 없어지고 기함수는 마이너스 튀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어쨌든 우함수는 y축 대칭이고 기함수는 원점 대칭입니다. 자 그래서 우와 기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 무슨 말이냐면 와 수능 대박 기원 이런 뜻. 인강용이니까 선생님 오늘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우와 와 우와 이해되세요? 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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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함수 y축 대칭 그죠? 부끄러운 거 아닌데 왜 이렇게 부끄럽지? 그 다음에 기함수는 원점 대칭 수능 대박 기원 이런 거 수능 대박 기원 이런 거 기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선생님 부끄럽지 않아요. 와 기원 수능 대박 기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 갈 수만 있다면 선생님 이런 거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우함수 y축 대칭 기함수는 원점 대칭 와 기원 이렇게 와 기원 이렇게 꼭 기억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자 우함수와 기함수는요 다항 함수에서만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y축 대칭인 함수 또 원점 대칭인 함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항 함수 그래프에서만 보여져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유리함수가 또 서운하지? 우리가 이제 유리함수 같은 거 배웠으니까 잠깐 선생님이 좀 그려드리면 유리함수 중에 y는 x분의 1 이런 거 있잖아. y는 x분의 1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그렸잖아 우리가. y는 x분의 1. 봐봐. y는 x분의 1 그래프는 이거 원점 대칭이야? y축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야. 그래서 얘 기함수야. 사실 기함수에 이거 그려도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유리함수는 배제하자 이거야. 얘는 기함수가 맞는데 우리가 이제 우함수 기함수를 어디서 생각할 거냐면 다항함수에서 생각해보자. 왜요 선생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함수 기함수는 일종의 대칭성이라서 다항함수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유리함수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나중에 여러분 삼각함수 배웠잖아 우리.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선생님이 설명할 때 우함수, 기함수 얘기했었을 거야. 사인 탄젠트가 기함수고 코사인이 우함수 이렇게. 그래서 삼각함수에서도 대칭성이 있었어.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우함수, 기함수를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분적분 파트에 들어오시면서 이제 수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를 가지고 다루게 된다 그랬어요. 3차, 4차 같은 다항함수를 가지고 다루게 되기 때문에 우함수, 기함수를 이제 어디서 얘기하자면 다항함수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런 디테일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무슨 디테일한 얘기를 선생님 할 거냐면 우함수, 기함수를 이제 우리가 다항함수에서 얘기해 볼 때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한대. 우함수는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진 함수. 짝수로만. 짝수야. 뭐가 짝수야? 차수가 짝수로만 이루어진 함수를 우함수라 그래. 기함수는 뭐야? 기함수는 차수가 홀수로만 이루어진 함수를 기함수라 그래. 그럼 이제 한번 선생님이 이제 질문할게. 4번 봐봐. 다시 한번 봐봐. 자, 얘는 4창, 2창,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얘는 우함수, 기함수라고 말할 수 있나요? Yes. 뭐겠어요? 4차, 2차, 상수항. 그쵸, 우함수예요. 선생님, 상수항은 몇 차예요? 라고 질문했는데 상수항은 0차. 상수항은 0차야. 그래서 0은 숫자에서 0은 짝수야 홀수야?
짝수예요. 0짝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수항, 2차항, 4차항으로 이루어진 함수는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진 함수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다항함수 중에서 우함수인 다항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우함수예요. 그래서 사실 그래프를 그릴 때 당연히 이제 이렇게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 3개 존재한다는 걸 파악하고 나서 사실은 바로 이게 가운데 극대는 언제다? y축 위에 있다. 극대는 y축 위에 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바로 푸실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쌤이 하고 싶었어요. 이 간단한 얘기 하려고 이 정말 고급진 얘기들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요.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진 함수는 원점 대칭이니까 그래프 그리실 때 조금 쉬운 게 요 오른쪽만 그려가지고 대칭시켜서 그리시면 되거든요. 요 오른쪽만 그린 다음에 대칭시켜서 그리면 되고 Y축 대칭인 우함수도 여기만 그려가지고 대칭시킬 거, 여기만 그려서 대칭시킬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고, 그 외적으로 좀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쌤이 이제 중간 기말고사 시험 대비할 때 다시 한번 고난도 문제 풀어드릴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대표 유형 1번 128번으로 갈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자, 우리가 3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3차 방정식이 있는데 다음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갖는데요. 우리 아까 그런 거 했는데 3차 방정식 두 실근 가지려면 어떤 케이스였는지 다시 기억해 볼게요. 자, 우리가 3차 방정식이 이제 만약에 극대극소가 서로 다른 부호야. 하나 양수가 하나가 이렇게 음수면 실근 개수 몇 개예요? 그죠? 하나, 둘, 세 개였어요. 두 개이려면 어떻게 갔었냐고? 두 개였으면 그렇죠. 극대에서 이렇게 접하든가 극소에서 접하든가 이렇게 극대에서 접하거나 극소에서 접하거나 이렇게 들어가야 x축과 이렇게 두 군데, x축과 두 군데서 만난다. 그래서 요 말은 뭐냐면 극대 값이 뭐거나 0이거나 뭐가 또 0이다? 극소 값이 0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배운 거 활용하자. 자, 그렇다면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을 이제 찾아야겠네요. 언제 극대고 언제 극소인지를 가보자. 자, 얘를 이제 f라고 놓는다면 f 프라임 가볼게요. 자, 미분하시면 어떻게 되죠?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죠? n은 사라지겠죠? n은 상수항이니까. 그럼 얘가 0이 되는 점이면 x제곱 빼기 x 빼기 2는 0이에요. 그래서 인수분해 되나요? Yes. 인수분해 돼요. 된다. 그래서 x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보시면 극대가 어디다? 마이너스 1이고 극소가 2다. 그래서 마이너스 1과 2를 표시했습니다. 네, 표시됐나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 마이너스 1일 때 2일 때 한번 조사를 좀 해볼게요. 자, 마일 대입하시면 얼마죠?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마이, 마3, 12 더하기 n. 선생님 혼자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같이 해요. 자, 그럼 이게 얼마예요? n 더하기 7인가? n 더하기 7. 자, 2 대입하시면 얼마예요? 16. 2는 4, 3, 12, 24 더하기 n인가? 그럼 이게 얼마야?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0? n 빼기 20?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와 2일 때 함수값을 조사했고요. 이게 이제 바로 뭐였냐면 극대 극소값, 극값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실근을 이제 가지려면 얘네들이 얼마여야 돼요? 그쵸?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그럼 이제 n의 값이 몇 개 나와? 두 개 나와요. 하나는 7, 하나는 20. 그래서 이 두 개를 뭐 하래요? 더하래요. 정답은 13. 그래서 몇 번? 3번이다.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128번 문제 요렇게 들어가시는 거 확인하셨으면 그 밑에 따라하기도 꼭 한번 해보세요. 129번은 어떻게 하는지 쌤이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 쌤은 친절하니까. 자, 129번. 자, 129번 보세요. 자, 서로 한 점에서 만난다. 두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 이 말은 뭐냐면 마이너스 x3승 4x제곱 빼기 4x는 뭐가 되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k가 되는 이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란 얘기야?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이게 실근이 한 개란 얘기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시면 x3승, 그죠? 그 다음에 4x제곱 되면 마이너스 4x제곱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는 없어져요. 근데 이게 무슨 일? 마이너스 4x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3x 제곱이네요. 원래 있었던 애랑. 그죠? 그리고 플러스 k.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글씨가 예쁘니까 잘 보시면 x3승 빼기 3x 제곱 더하기 k는 0. 이렇게 3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란 얘기예요? 그렇죠. 근이 한 개란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하실 수 있죠?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가 한 개다. 그 말은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보셨을 때 3차 방정식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되거나, 그죠? 또는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x축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려면 극대값과 극소값이 어때야 돼요?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거나. 그래서 극대극소값이 극대값과 극소값이 0보다 어때야 그 0보다 크다. 이렇게 가시면 이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보시고 잠깐 영상 멈추고 풀어보시고 다음 대표용으로 오시길 바래요. 자, 이제 130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4차 방정식이 있는데요. 어떤 재밌는 문제예요. 그랬더니 다음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잠깐! 쌤 질문할 거. 자, 4창, 2창, 그리고 4 빼기 k는 상수죠. 자, 이렇게 4창, 2창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진 함수를 무슨 함수라 그런다? 아까 선생님이 네 글자 얘기했는데 와 기원 이거 우와 1등급 기원 이거 있잖아. 우함수는 y축 대칭. 그래서 얘는 뭐에 대해 대칭이다? 와 y축 대칭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안 봐도 비디오. 안 봐도 비디오라는 얘기 이제 니네 시대 안 맞는다. 안 봐도 유튜브. 그래서 우리가 우함수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는 이제 요렇게 그려진다는 얘기.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인 그래프. 대칭이라는 얘기는 요 극소와 요 극소값이 같은 높이다.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일단 가보자. 자, 미분을 해볼게요. 자, 요거 이제 f라고 놓고 f 프라임은 자 4x 3승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0이 되는 점 찾을 건데요. 4x로 묶어주시면 x제곱 빼기 2가 돼요. 그래서 얘가 0인 점은 0과 그렇죠. 뿔마 루트 2네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고 여기가 루트 2다.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 우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k에 아까 요거 수정사항 있었죠? k의 값이 아니고 k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 왜 쌤이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이 4차 방정식이 0이 되기 위한 이 4차 방정식이 0이 되기 위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이제 가질 건데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이제 좀 상당히 여러 군데 있어요. 사실은. 일단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죠. 근데 또 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죠. 이 위에 요 계속 올라가시면. 그래서 요걸 이제 조사를 좀 해보면 첫 번째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이제 루트 2일 때 함수값이 얼마냐면 자 1단계 끝났으니까 2단계 가볼게요. 이렇게 가보자. 자, 여기 0일 때와 루트 2일 때 조사를 좀 해볼게요. 어차피 마이너스 루트 2랑 같으니까 하나만 조사해보죠. 그럼 0 대입하시면 4 마이너스 k인가요? 여기 0일 때 높이가 얼마라고요? 여기가? 0일 때 높이가 4 빼기 k고요. 루트 2일 때 높이가 얼마냐면 루트 2 대입할게요. 루트 2 대입하시면 4 8 4 빼기 k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k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려면 여러분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자 이렇게 두 군데서 만나려면 x축 즉 x축이 어디 있어야 되냐 그랬더니 여기가 0이어야 되겠죠. 여기가 0이어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 k가 0이 되는 케이스죠. 두 번째 물론 이거 정리하면 k가 0이겠지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축이 어디 있어야 우리가 이제 두 점에서 만나냐 그랬더니 4-k 있죠. 요 4-k가 0보다 어때야 되냐 이런 얘기예요. 이 4-k가 0보다 크다라는 건 0이 이 아래란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x축과 4개 점에서 만나죠. 그죠? 그러니까 4-k가 만약에 0보다 크면 되나 봐봐. 0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0이 여기 0, y값이 0인 점, 즉 x축이 여기 있으면 4개 점에서 만나니까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자,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4-k가 0이면 그죠? 하나, 둘, 세 군데서 만나니까 안 되고 얘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4 빼기 k가 0보다 작으면 즉 여기 노란 색깔쯤에 여기에 이제 x축이 이렇게 있으면 4 빼기 k가 0보다 아래란 뜻이죠. 그죠? 4 빼기 k가 0보다 아래. 4 빼기 k가 0보다 아래면 이렇게 몇 개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몇 군데서? 두 군데서 만나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점에서 만나려면 사실은 두 개다. 4-k가 0보다 작은 거 하나, 마이너스 k가 0인 거 하나. 그래서 정리하시면 k는 뭐보다 커요? 4보다 크다 하나랑 k가 0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문제에서 최소값으로 선생님 수정해 드렸기 때문에 최소값은 당연히 0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이 4차 함수 그래프는 우함수였어요.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빨리 그리실 수 있고, 따라서 여기만 조사를 해보면 되지 여기까지 조사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루트 2와 0일 때를 조사해봤고, 0일 때 이제 4-k 그리고 루트 2일 땐 -k였어요. 그래서 이 값들이 얼마가 되어야 x축과 이 x축과 즉 0이 되는 점이 서로 다른 두 개냐라고 했을 때 여기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K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 잘 신중하게 보셔야 되는 파트라서 한 번에 이해가 안 된다면 당연한 거예요. 한 번에 이해가 안 된다면 당연한 상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보시길 바랍니다. 자, 2개의 실근을 갖는 자. 다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2개의 실근, 4차 함수가 2개의 실근 갖는데요. 그럼 요거 뭐라고 하나요? fx라고 놓고 푸시면 돼요. 그래서 미분을 또 해볼게요. 이게 어려우니까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해볼게요. 131번은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131번 따라하기를 선생님이랑 보겠습니다. 자, 1단계. 그러면 미분을 좀 해보죠. f'은 x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오,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을 찾으려고 봤더니 1, 0, 마 3, 2 이렇게 들어갔을 때 1, 1은 1 이렇게 돼서 x 마이너스 1 그죠? 그리고 x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죠? x제곱 플러스 x 빼기 2 그 부분을 인수분해 하시면 다시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제 도함수를 이제 찾았더니 도함수가 요거였잖아요. 근데 요거 인수분해하니까 요거란 얘기는 마이너스 2와 1을 근으로 갖고, 그리고 3차 그래프 그리려고 그래 지금. 그래서 도함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는데 얘가 이제 1에서 접하죠. 마이너스 2 지나고. 그래서 여기선 접하고 1 지나가요. 괜찮아요? 그리고 3차 함수가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죠. 그러면 여긴 그냥 지나가고 여기선 접해야 되니까 요런 3차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점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2와 1을 기점으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맞불 뿔이잖아요. 그래서 감소 증가 기울기 0인 점 두 군데. 그런 이제 4차 그래프가 F가 그려지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가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조사를 해보면 얘가 마이고 얘가 1인데 조사를 좀 해보면 자 2단계 자, 마이너스 2와 1일 때 조사를 좀 해볼게요. 자, 마이와 1을 계산을 좀 해보면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얼마죠? 16, 4. 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6 플러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4 플러스 k인가?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니까 k 빼기 6이네. 여기가 k 빼기 6이에요. k 빼기 6. 자, 1일 때 가보자. 1 대입하시면 4분의 1 빼기 2분의 3 더하기 2 플러스 k인가요? 그래서 이게 얼마예요? 2분의 4, 2분의 1. 2분의 1과 얘도 하면 얼마죠? 4분의 3. k 더하기 4분의 3. 여기가 k 더하기 4분의 3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2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자, 자리가 없어서 이건 좀 지울게요. 자, 이렇게 이제 fx 그래프를 완성한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2개의 실근. 이게 y는 0. y는 0이라는 건 이게 뭐냐면 y는 0이라는 건 x축이죠. x축과 2개의 시근에서 이제 가져야 돼. 그럼 x축이 어디 있어야 돼요? 그렇죠. x축이 요 위에 있으면, 이렇게 x축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2실근을 가지는 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 2일 때보다 위에 있으면, 이렇게 x축이 어디에든 있으면 이게 계속 2실근을 갖는 거 맞나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 k 빼기 6인데 이 k 빼기 6은 그럼 0보다 어떻다는 얘기죠? 그렇죠. 작은 거죠. 그러니까 k 빼기 6이 0보다 작다는 얘기. 즉 k 빼기 6인 위치가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왜냐면 k 빼기 6 위에 이렇게 빨간 색깔 직선이 x축인데 이 x축들이 얘 위에 있어야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죠? 근데 만약에 여기 등호 들어가나요? 안 되죠. k 빼기 6일 때는 x축을 지나가면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니까. 그래서 k는 뭐보다 작다? 6보다 작다 해주세요. 정답은 1번. 자, 그렇게 들어가시면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32번, 133번에서 이제 접선 문제가 나오죠. 요거 이제 보고 끝낼게요, 쌤이. 132번. 자, 다음 곡선 밖에 한 점에서 1,1에 주어진 곡선에 서로 다른 3개의 접선을 긋는다 그랬어요. 서로 다른 3개의 접선 빗줄. 자, 서로 다른 3개의 접선을 긋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게 fx가
예를 들어서 이차 함수라고 한다면 밖에서 이렇게 그었다. 근데 밖에서 이렇게 그으면 이게 접선이 이런 식으로 두 개 존재해. 그러면 접선이 두 개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접점이 몇 개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죠? 접선이 두 개라는 얘기는 접점도 두 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접선이 세 개라는 얘기는 세 군데로 이렇게 접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접점도 몇 개? 접점도 세 개라는 얘기야. 그 얘기를 선생님이 왜 하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한번 지워볼게요, 선생님이. 자, 이렇게 접선이 세 개라는 얘기는 자, 일단 쓰자. 접점이 접하는 지점이죠. 쉽게 말해서 접하는 지점이 세 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접선 파트에서 배웠던 문제를 왜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냐면 이거는 부등식 방정식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 문제는 이렇게 했었는데 밖의 점이 1,1이에요. 그리고 접점은 뭐예요? 접점은 저 위에 있는 점이니까 t, t3승 빼기 kt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었을 때는 반드시 등식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얘와 얘 사이의 기울기, 밖의 점과 접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x값 차, y값 차. 그래서 이거는 자 t에서의 미분계수.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족하는 해를 이제 찾아주실 때 x자로 곱하시면 t3승 마이너스 kt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되고 3t제곱 마이너스 k에 t 마이너스 1을 곱한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전개를 해보면 3t 3승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kt 플러스 k가 되는데 마이너스 kt는 없어지네요. 아싸 땡큐. 그러면 t 3승 넘기면 어떻게 되냐면 2t 3승이 되고요. 마이너스 3t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3t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넘기면 k 플러스 1은 0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3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접점이 3개란 얘기는 이렇게 t 값이 몇 개 나온다는 얘기죠. 접점을 t로 놨죠. x좌표를. 그래서 접점이 3개란 얘기는 t가 몇 개? 3개. 즉 t에 대한 3차 방정식의 근이 몇 개요? 그렇죠. 이 근이 3개란 얘기예요.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3개란 얘기는 자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여기다 잠깐 그려보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x축과 어떻게 만나요? 이렇게 만나요. 하나, 둘, 셋 이렇게 t값이 3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 문제 이렇게 밖에서 그었을 때 접선의 개수 주는 문제는 방정식의 활용 문제예요. 접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접선으로 시작했는데 방정식의 근의 개수로 끝나는 문제. 그래서 3차 방정식 만들어 놓고 이 t값이 3개이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의 근이 3개란 얘기는 이 3차 함수 그래프랑 x축이 이렇게 세 군데서 만나야 된다. 그럼 우리 아까 했었잖아요. 근의 판별. 우리가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보다 작다 크다. 작다죠. 왜냐하면 다른 부호죠. 극대값이 양수면 극소값 음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서 만나려면 극대값과 극소값이 곱해서 0보다 작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실 때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미분에서 0이 되는 점, 요거 미분에서 0이 되는 점 하시면 6t제곱 빼기 6t인가? 그래서 0과 1이네.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네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여기다 0 대입한 거랑 여기다 1 대입한 게 그게 극대 극소값이니까 0 대입한 거 1 대입한 거 계산해서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t의 범위를 k의 범위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됐나요? 그렇게 해서 지금 따라하기 3번도 지금 숫자만 바뀌었지 문제는 거의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방정식에 대한 문제는 154쪽까지 이제 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154쪽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 끝나고 나면 154쪽까지 꼭 반드시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선생님이 설명해줬던 문제들도 이해 안 갔는지 갔는지 다시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안 풀어드렸던 문제 푸시고 그래서 154쪽까지 문제를 풀고 다음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쪽 파트는 최대최소, 방정식, 부등식 사실 극대극소부터죠. 증가감소, 극대극소, 최대최소, 방정식, 부등식 여기까지 다음 영상까지가 부등식이 끝나는데 여기까지는 복습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만났던 문제 이렇게 다시 풀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에 있으셔야 되고 그게 점검이 되셨으면 MIT, 마풀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